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던 파시즘. 그 중심에는 지금 보면 너무나 비과학적인 인종 이론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이겁니다. 빌헬름 라이히의 시선으로 이 비논리적인 이론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는지 그 깊은 심리적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전혀 안 되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종 순결 이론을 거의 종교처럼 믿었을까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비이성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라이히는 그 답이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그 왜를 파고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나치가 뭘 믿었는지, 그들이 주장했던 인종이론의 핵심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나치의 세계관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섬뜩한지 딱 보여주죠. 이 사람들은 인류를 딱 세 부류로 나눴어요. 창조자, 유지자, 파괴자. 보시는 것처럼 아리아인은 문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인종이고 다른 인종들은 그냥 그거 유지나 하는 정도, 그리고 유대인은 문화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다. 이게 그들 이데올로기의 전부이자 핵심 기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 순수한 아리아인의 피를 어떻게든 지키는 것. 다른 인종의 피가 섞이는 건 그냥 문명이 무너지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죠. 모든 정책, 심지어 전쟁까지도 이 목표 하나를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빌헬름 라이히가 등장합니다. 라이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왜냐? 애초에 그게 논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파시즘의 인종 이론이라는 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비합리적인 감정, 불안감이나 공포 같은 걸 건드리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대체 그 감정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심리라는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볼 텐데요. 라이는 나치가 그토록 외쳐대던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구호 뒤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라이 분석의 핵심,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인종의 피가 더러워진다고 소리쳤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바로 성적인 오염이었다는 거예요. 매독 같은 성병에 대한 공포나 아니면 그냥 통제 안 되는 내 안의 성적인 욕망 자체에 대한 불안감. 이걸 인종 문제로 실적 바꿔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종 순수를 외칠 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사실 성적 순결이었던 셈이죠. 인간한테 자연스럽게 있는 성적 욕망? 그거 아주 더럽고 위험한 거니까 완전히 억눌러야 해. 이런 강박관념을 그냥 다른 말로 포장한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깊고 깊은 성적인 불안감이 어떻게 특정 인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라이히는 투사라는 심리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투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라이히의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성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재산과 권력을 지켜야 하는 가부장제가 생기면서 이걸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파시즘은 바로 그 성적 억압이 그야말로 끝까지 극단으로 치달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4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안에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을 억누릅니다. 둘째, 그 욕망은 더러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딱지를 붙이죠. 셋째, 내가 그렇게 혐오하는 그 더러운 특징을 다른 집단,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흑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단을 막 공격하면서 내 안에 그 싫은 욕망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흑인 같은 사람들은 파시스트들이 자기 안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부정하고 싶었던 그 본능적인 욕망을 그냥 쏟아붓는 캔버스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의 본능을 혐오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심리 게임이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제 이 분석의 마지막, 최종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종 이론은 그냥 어떤 믿음 체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배 계급이 사람들을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던 거죠. 인종의 순수성을 지키자라는 거창한 명분을 던져주면서 사실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안의 본능과 욕구를 억누르도록 만든 겁니다. 일종의 셀프 통제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라이히의 분석,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인종주의는 머리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둘째, 그 감정의 연료는 억압된 성에 대한 불안감이고요. 셋째, 이 불안은 보통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미워하는 건 결국 내 안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미워하는 자기 혐오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에 혐오를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 때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건 틀렸어 라고 사실을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